안녕하세요. 오늘 예산론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 쪽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고사 끝나고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구매와 예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327쪽이 맨 뒷부분이에요. 우리 교재로는 14장입니다. 자, 이 정부 구매와 예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 부처로는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조달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루는 얘기고, 우리 재무행정이나 예산 관련된 수업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 교수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정부가 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계약, 경쟁, 입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보다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되는 민간 위탁 사업 하시는 분들, 건설 토목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대규모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분들, 정부에게 대규모의 물건, 컴퓨터, 책상 이런 거요. 이런 거를 팔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늘 내용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 딱 하나의 예를 들면 돼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 그럼 한 대만 정부가 살 거예요? 살 때 한꺼번에 사야죠. 자, 그러면은 100대 사겠어요? 200대 아니에요. 자, 1000대, 5000대, 10,000대, 그냥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훨씬 편하죠. 우리가 하나 씩 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물건을 한 번에 사는 게 저렴하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7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자, 구매란 사는 거, 물건을 사는 거란 조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다. 여러분이 당근마켓에서 살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건지, 새 거를 살 거냐 중고 물품을 살 거냐 아니면은 거의 안 쓴 새 거를 살 거냐, 이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328쪽의 맨 위에입니다. 정부 구매 효율적 원칙. 자, 이거는 일반 개인한테도 적용이 돼요. 적시성. 자, 적절한 시기에 공급, 적절한 시기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와야죠. 자, 두 번째, 적정성. 자, 이게 어디에 그럼 쓸 거냐? 자, 농촌에 가야 되냐, 어촌에 가야 되냐, 아니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야 되냐, 이런 거요. 자, 적재성. 자, 수준. 야, 이거는 일회용으로 써야 돼. 이거는 꽤 오래 써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적량성. 자, 양. 100개를 살 거냐, 아니면 나중에 대비해서 10만 개, 100만 개를 살 거냐. 마스크 생각하세요. 마스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내년에 계속 이어지겠지?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3천만 개예요. 작년 같은 기준의 개념이잖아요. 야, 마스크 산다고 약국에 줄 서 있는데 이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빨리 만들어서 정부가 다 구매. 얼마나 구매? 그럼 3천만 장. 3천만 장이요? 그럼 이제 물건을 파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량성 개념입니다. 야, 여분까지 해야 되니까 야, 마스크 하나 쓰는데 며칠 못 쓰잖아. 야,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더 사. 이게 작년에 이제 판단했던 기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분이 없어도 되는 거냐, 이런 거. 자, 그럼 저가성. 자, 저가성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격인데 마찬가지로 야, 마스크 하나에 얼마에 사야 되니? 또는 우리가 이제 쌀이 지금 너무 풍년이라서 농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쌀 풍년이니까 쌀 다 사들여. 놔두면 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양곡 관리거든요. 자, 정부 구매 효율적 원칙은 이런 정도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구매 형태죠. 328쪽의 중간에 집중구매란 중앙구매기관이 한꺼번에 구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형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분산구매인데 32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중앙구매기관이 구입하면 불가능하고 집중구매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유행을 좀 타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올해 샀어요. 근데 내년에 쓰기가 좀 뭐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집중구매 제도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분산구매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특히 문방구, 문구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부서 요번에 자, 문구류 필요한 거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장보러 나가죠. 실제로 저도 많이 그래 봤어요. 장보러 나가면 자, 야, 우리 뭐 저 과장님이 뭐 사오래. 뭐 내가 쓸 거는 포스트잇 요거 뭐 봉투 뭐 특히 이제 A4 용지. A4 용지 같은 거 좀, 야, 이거 우리가 사야 되니? 야, 옆에 부서 물어봐봐. 옆에 부서도 A4 용지가 필요해. 야, 우리 구청에 A4 용지가 엄청 필요한데? 야, 그럼 구청에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야, 요건 따로 계약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그래서 분산 구매의 어떤 특성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330쪽입니다. 맨 아래 문단. 자, 구매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일반 경쟁 입찰. 자, 일정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뽑는 게 일반 경쟁 입찰. 자, 그리고 구매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야, 요런 조건을 또는 이런 경력이 있는 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제한 경쟁 입찰. 자, 그 다음에 330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참가자를 지명. 야, 너희 셋만 와봐. 이게 지명 경쟁 입찰이죠. 근데 이 지명 경쟁 입찰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는 일반 경쟁으로 해봤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산업들. 뭐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에요. 자, 통신. 야, 이거는 단가가 원체 크고 기술력이 원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 경쟁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자, 자, 와서 한번 해봐.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담당자가 보통 액수가 작아요. 담당자가 또는 담당 부서에서 특정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도 단가는 작은데 그 작은 단가를 가지고 또 굉장히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수의계약을 쓸 때도 이제 뭐 청렴해야 된다 어쩌자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331쪽에 이런 그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이렇게 있고요. 뭐 단가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요. 딱 미리 금액을 요 금액에 맞춰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런 재료를 써야 된다. 딱 아예 재료의 어떤 그 가격과 명칭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체로 이제 일반 경쟁 입찰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기업에 입사를 할 때 그게 바로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신입사원들끼리 경쟁한다는 게 일반 경쟁 입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제한 경쟁 입찰, 야, 경력 2년 이상의 사람들만 지원해. 이게 제한 경쟁 입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소개서 그 면접하실 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야, 해볼래? 너 우리 회사 근무해볼래? 야, 전화를 몇 개 해요. 실제 몇 통을 해가지고 몇 명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하죠. 이게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의계약은 뭐예요? 너 평소에 우리하고 뭐 일하는 거 보니까 괜찮게 하더라. 야, 너 그냥 우리하고 계속 일하자. 그냥 아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 전제가 돼야죠.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개인을 뽑는 방법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사실 원리가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요새 공공기관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거 심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조달청의 이런 구매 심사 같은 거하고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거지 원리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구매에 관련된 이야기 332쪽까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